차가운 법원 복도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낮지만 단호한 차서연의 휠체어 바퀴 소리가 번갈아 울렸다. 오늘은 그녀와 백강민의 1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자 동시에 백강민이 그의 불륜녀 한유라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기도 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서연은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체념도, 그렇다고 축복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조정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강민은 멋들어진 턱시도 차림이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자신의 결혼식 예복을 미리 입고 온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혼의 무거움이나 전 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해방감, 그리고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그의 옆에는 오늘 밤의 신부가 될 한유라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요염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짐짓 서연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 곧 완벽하게 남남이네. 차서연 씨, 그동안 내 아내 노릇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된 아내 역할도 못했지만 강민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서연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사고 초기 강민은 헌신적으로 그녀를 간병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모두 위선이었다. 그는 서연의 장애를 핑계 삼아 바깥으로 나돌았고 결국 한유라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서연은 강민의 모욕적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백강민 씨, 이제 당신도 그 지긋지긋한 장애인 아내에게서 벗어나 훨훨 날아오르셔야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 밤 결혼식 아주 멋지게 치르시길.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고 그 미소는 너무나 태연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강민과 유라였다. 그들은 서연이 절망과 분노 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악담을 퍼부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즐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유라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팔을 쓸어내렸다. 조정 기일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다. 서연은 강민이 내민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루빨리 이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싶을 뿐이었다. 판사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미련이나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지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 아니, 휠체어 바퀴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봄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10년 묵은 체정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때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민과 유라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민은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유라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란 듯이 흔들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동안 강민 씨 옆자리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자기 능력껏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연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
물론 그 몸으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유라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연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소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고마워요, 유라 씨. 덕분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라 씨도 오늘 밤 결혼식 정말 기대되시겠네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죠. 서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휠체어를 돌려 그들을 떠났다. 강민과 유라는 서연의 마지막 말과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연이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어차피 이제 그들에게 서연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들은 곧바로 최고급 웨딩카에 올라 화려한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오늘 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가 될 것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와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터였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처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서연의 휠체어가 봄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거나 가엾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비장하고 강인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오늘 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서연의 그 미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운명의 시간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차서연의 그 알 수 없는 미소 뒤에는 10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 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서연과 백강민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서연은 명문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재원이었고 강민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후계자로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이었다. 비록 서연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강민은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듯 보였다. 서연 역시 그런 남편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고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재활치료에 매진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치료견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골든 레트리버 행운이가 함께였다. 행운이는 서연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고 그녀가 우울해할 때면 곁에 다가와 애교를 부리며 위로를 건네는 영특한 개였다.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강민은 점차 지쳐가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재활치료를 돕는다는 핑계로 회사 일에 소홀해졌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서연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짜증과 무관심이 느껴졌다.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자책하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미안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서연이 힘없이 말할 때면 강민은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며 둘러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유라라는 여자가 그들의 삶에 등장했다. 그녀는 강민이 새로 시작한 사업의 파트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에 세련된 매너, 그리고 뛰어난 사업 수완까지 갖춘 그녀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였다. 유라는 서연에게도 살갑게 다가와 언니 동생처럼 지내자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녀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호감을 느꼈지만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위화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특히 행운이는 유라를 극도로 경계했다. 유라가 집에 오는 날이면 행운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하면 길을 가로막고 지저대기도 했다. 마치 서연에게 저 여자를 조심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행운이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강민은 행운이가 낯을 가려서 그래. 유라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강민과 유라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렸고 주말이면 단둘이 사업 구상이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강민은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의 휴대폰에는 유렉에서 온 의심스러운 메시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차마 강민에게 진실을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을 버리고 유라를 선택한다면 그녀는 그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 어느 날 서연은 강민의 서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유라가 강민에게 보낸 뜨거운 연애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외도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배신당했던 것이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서연은 한동안 이성을 잃고 방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행운이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강민에게 접근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서연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흥신소의 도움까지 받으며 유라의 뒷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유라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고 주로 돈 많은 유부남들을 유혹하여 거액의 돈을 뜯어내거나 가정을 파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였다. 그녀에게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현재도 몇몇 피해자들이 그녀를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연은 유라가 강민에게 접근한 목적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민은 비록 재벌가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알짜배기 중소기업의 후계자였고 유라가 노리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라는 강민을 유혹하여 서연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당장 강민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과연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이미 유렉에 깊이 빠져 있는 그는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할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유라와 함께 자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서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기만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한유라라는 사기꾼에게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유라의 과거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증거를 공유하고 그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험난했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녀는 강민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강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에 합의했고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리고 그는 보란듯이 이혼 당일 한유라와의 결혼식을 발표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달콤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의 하이라이트였다. 백강민의 배신과 한유라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 차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그녀는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한구석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 더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한유라라는 여자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녀의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강민을 쥐락펴락하는 능수능란한 수완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극을 보는 것처럼 서연은 오랜 친구이자 유능한 IT 보안 전문가인 김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지수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비상금을 털어 믿을 만한 흥신소에도 한율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유라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한유라의 과거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고 그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유라. 아니, 그녀가 사용했던 수많은 가명 중 하나일 뿐인 그 이름 뒤에는 교묘한 사기 행각과 파탄난 가정들, 그리고 의문의 죽음까지 얽혀 있었다. 그녀는 주로 재력 있는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거나 사업체를 망가뜨린 뒤 홀연히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왔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범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의 범죄는 너무나 치밀하고 교묘하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서연은 흥신소와 지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했다. 한유라의 과거 행적,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과 차명 계좌들, 모든 증거들은 그녀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백강민은 그녀의 새로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남편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다만 한유라라는 여자의 끝없는 악의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될 뻔했다는 아찔함에 몸서리쳤다. 만약 자신이 사고로 장애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강민이 자신에게 실증을 느끼고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자신은 유라의 존재조차 모른 채
그녀의 또 다른 범죄 계획에 휘말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생각마저 들었다. 휠체어에 갇힌 삶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세상을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운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행운이는 유라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독 그녀를 경계했고 유라가 남기고 간 물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찢어대곤 했다. 서연은 그때 행운이의 경고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서연은 한유라가 최근 백강민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정보와 함께 강민 소유의 부동산 몇 건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유라가 본격적으로 강민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그들의 결혼식 직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과의 결혼을 통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한 뒤 모든 재산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유라의 과거 피해자 중 몇몇과 어렵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유라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녀의 악행을 막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수를 통해 유라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그녀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원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유라를 옥죄는 거대한 그물은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녀는 서연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고 때로는 서연에게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 번은 서연이 혼자 있는 집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하려다 행운이의 용맹한 저항으로 실패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위협들은 그녀의 복수심과 정의감을 더욱 불태울 뿐이었다. 마침내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한유라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백강민과 한유라의 결혼식 날이자 동시에 서연과 강민의 이혼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했다. 서연은 법원 조정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다. 백강민, 당신은 오늘 나를 버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한유라, 당신은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당신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지.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였고 곧 다가올 통쾌한 복수를 예감하는 자의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결과를 기다리는 장수와도 같았다. 한유라의 검은 속셈과 과거 범죄 행각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차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당장이라도 백강민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한유라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한유라의 달콤한 유혹에 깊이 빠져 있는 백강민은 서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려는 전처의 발악으로 치부하며 한유라를 더욱 감싸고 돌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되면 한유라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고, 백강민은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터였다. 서연은 백강민에 대한 애정은 이미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가 파멸하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비록 그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그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 아니라 한유라라는 악녀를 확실하게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산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유라가 백강민과의 결혼을 통해 법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순간 모든 것을 터뜨려 그녀를 완벽하게 몰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친구 김지수와 흥신소 최 반장의 도움을 받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유라의 추가적인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녀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뒤를 쫓았다. 또한 한유라의 과거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들과 함께 한유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공동 대응을 준비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백강민과의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의 모든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그런 태연한 모습은 오히려 백강민과 한유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연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한유라는 서연이 뭔가 다른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백강민은 그저 서연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그 알 수 없는 미소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획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혼과 동시에 백강민과 한유라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유라가 서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롱이자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서연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는 없을 테니까. 결혼식 며칠 전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한유라의 과거 사기 행각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제출한 고소장도 함께였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유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한유라와 백강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꿈같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또한 백강민이 한유라에게 넘겨주려던 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두었다. 한유라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백강민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가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예의 혹은 그를 파멸로 이끈 한유라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위한 마지막 장치였을지도 모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그물이 쳐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그 묘한 미소는 바로 그런 확신과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백강민과 한유라가 들으라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오늘 밤 결혼식 정말 기대되시겠네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죠.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파멸에 대한 서늘한 경고이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마지막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함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특별한 능력이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차서연이 법원 건물을 나선 그날 저녁. 도시의 가장 화려한 웨딩홀에서는 백강민과 한유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서연과의 이혼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열리는 파렴치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과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결혼식장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부분은 백강민의 사업상 관계자들이나 한유라가 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에는 각자의 계산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한유라는 눈부신 웨딩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하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백강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전처 차서연을 몰아내고 마침내 그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입계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백강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름다운 신부 한유라를 얻고 지긋지긋했던 장애인 아내 차서연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유라의 화려한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잠시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주례사의 감동적인 축사, 신랑 신부의 달콤한 사랑의 서약, 그리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모든 것이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완벽하게 흘러갔다. 한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강민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백강민은 그런 그녀를 뜨겁게 포옹하며 화답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하객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서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통쾌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연은 그 시각 친구 김지수의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결혼식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가 미리 웨딩홀 곳곳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덕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반려견 행운이가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백강민과
한유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초월한 듯 보였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함께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백강민과 한유라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축하를 받았다. 한유라는 특히 백강민의 사업상 중요한 인물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태를 부리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백강민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연 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자 몇몇이 나타나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웨딩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 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긴급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한유라 씨, 당신을 사기 및 공갈, 혼인빙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한유라의 이름이 불리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한유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함정이야.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한유라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형사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백강민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유라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형사님들?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차소연이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친구 김지수가 함께였다. 백강민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서연이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 한유라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여자의 마지막 먹잇감이 될 뻔했던 거고요.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한유라의 과거 사기 행각과 그녀가 백강민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만천해 공개했다. 그녀의 폭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백강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혼하는 날 남편은 자기 불륜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는 아내임에도 그저 웃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사기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그 미소의 의미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이자 정의 실현의 미소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은 자의 초연한 미소였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처절하게 무너진 두 사람의 잔해뿐이었다. 연 회장에 들이닥친 형사들과 차소연의 폭탄 같은 발언은 백강민과 한유라의 화려했던 결혼식을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몇몇은 이미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한유라는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발악하고 있었다. 이거 놔. 너희들 뭔데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모함이야. 함정이라고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서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 역시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강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라 씨가 사기꾼이라니. 그는 차서연의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잔인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기만당했는지를.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통쾌함이나 만족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만이 잔잔하게 어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백강민이라는 한심한 남자가 더 큰 파멸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고 싶었던 아주 작은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형사들은 한유라를 연행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내뱉는 저주와 악담만이 텅 빈 공간에 맴돌았다. 남겨진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웅성거렸고 백강민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며칠 후 한유라의 사기 행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로 교묘한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공갈,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주변에는 전문적인 사기꾼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검찰은 한유라를 구속 기소하고 그녀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갔다. 백강민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한유라의 사기 행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속아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투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희대의 사기꾼이었고 자신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놓였으며 사회적인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차서연이라는 진실된 사랑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서연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백강민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고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였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백강민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그에게 어떤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그와의 완전한 단절뿐이었다. 그녀는 또한 한유라의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증언했고 다른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탰다. 시간이 흘러 한유라와 그녀의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사기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백강민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작은 봉사단체에서 묵묵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차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감히 그녀 앞에 다시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차서연의 삶에도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 김지수와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반려견 행운이가 함께였다. 행운이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그녀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서연은 행운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채워나갔다. 이혼하는 날 남편은 자기 불륜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는 아내임에도 그저 웃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사기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은 자의 마지막 여유였고 진실의 힘을 믿는 자의 강인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사기꾼 한유라와 그녀에게 농락당했던 어리석은 남편 백강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다. 한유라는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백강민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차서연. 그녀의 삶은 이제 거짓과 배신, 그리고 복수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친구 김지수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 희망을 짓는 공방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희망을 짓는 공방은 장애인들이 각자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수공예품이나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 덕분에 희망을 짓는 공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어떤 계산이나 숨겨진 의도 없이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충직한 반려견 행운이가 그림자처럼 함께했고 친구 지수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 오후였다. 서연은 지수와 함께 공방마당에서 열린 작은 바자회 준비로 분주했다.
공방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그림, 그리고 향긋한 꽃들이 마당 가득 전시되어 있었다. 바자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과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아, 오늘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다. 이번 바자회도 대성공이겠는데 지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공방 식구들한테 큰 힘이 될 테니까. 그때 바자회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물건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갔다. 백강민이었다. 그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진 듯한 느낌도 들었다. 강민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백강민 씨, 잘 지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바자회에 좋은 물건들 많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인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한 인간으로 그를 대할 뿐이었다. 강민은 서연의 그런 모습에 더욱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바자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가벼움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 역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서연은 멀어져 가는 강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바자회 준비에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과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빛나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연은 지수 그리고 행운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혼하는 날, 남편은 자기 불륜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는 아내임에도 그저 웃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사기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차가운 복수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미소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냈고 진실을 밝혔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행운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의 저녁 노을을 향해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고 그녀의 미래는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었다. 차서연, 그녀는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